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괴담 귀신보다 무서운 것. 이 일은 우리 현의 마을에서 한때 밤늦게 남녀를 불문하고 외출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 바탕이며 실화입니다. 운이 좋게 도시 쪽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갓 사회초년생이 된 저는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이 곧장 일주일 뒤였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 그나마 회사와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집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친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괜찮은 집은 찾았어. 퇴근하면서 부동산에 둘러보니까 너네 회사 근처는 요즘 집값이 엄청 내려갔다던데. 그래? 너무 이쪽 동네에서만 찾았나? 내일은 회사 근처로 한번 가봐야겠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주변의 집값이 상당히 내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네 집도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발달이 되지 않았던 때라 마을 단위만 넘어가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친구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저는 친구가 알려준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른 주변 부동산도 같은 처지라며 어딜 가도 똑같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 곳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친구가 알려준 곳 이외에 두 군데를 더 전화해 두었고 준비를 마친 뒤 찾아갔습니다. 처음 들렀던 부동산에서는 요즘 밤거리가 흉흉하다며 주변 집값이 내려가긴 했지만 매일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들렀던 친구가 알려준 부동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 군데에서 추천해준 집은 모두 이런 가격에 이만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와 상의 끝에 그나마 회사와 친구네 집에서 모두 가까운 곳으로 정했고 출근을 하루 앞둔 날 이사를 했습니다. 3층짜리 맨션에 2층에 있는 집이었고 다행히 가구나 세탁기, 냉장고 등등 기본적인 것들은 구비가 되어 있었기에 간단히 캐리어 2개에 짐을 모두 싣고 쉽게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매일 피곤에 절어 있었기에 퇴근하면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들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루를 보내는 낙이기도 했고 야근이 없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저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곳으로 간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이었기에 늦게까지 축구 경기를 보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무렵 집 바로 근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내 뛰어가는 소리와 그 뒤를 쫓아가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잠에서 깨어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창문을 열어 바깥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멀어진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부동산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고지해주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가서 항의를 해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기에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거실 창문 쪽에서 무언가가 소리가 났고 이내 누군가 도망치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낮인데 설마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확인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아래를 본 순간 저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실 베란다 창문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설치하는 방범창 같은 곳에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안쪽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저는 대충 옷가지만 챙겨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남자라지만 그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분명히 손자국이 있었다니까. 그럼 CCTV라도 설치해서 녹화를 해봐. 그렇게 주말 동안은 친구네 집에서 지내며 아무 일도 없었고 월요일에 퇴근 시간이 되니 절로 겁이 났습니다. 차라리 집안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고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퇴근을 하자마자 부동산으로 달려갔고 그곳을 소개해준 사장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최근 몇 개월 동안 표적을 정해놓고 스토킹하여 행해지는 납치나 살인 사건이 몇 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우선 표적이 되었다 하면 꼭 상해를 입거나 실종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리 얘기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며 3개월 동안의 월세는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초년생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입장이라 불쾌했지만 저는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집에 가기 싫은 마음에 일부러 친구 녀석을 불러 간단하게 맥주 한잔을 하고 오락실에서 오랜만에 게임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덧 11시가 다 되어가자 친구 녀석도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그렇게 각자 헤어졌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순찰차가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경찰관들은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원조사까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어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또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생각나서인지 망설임도 없이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그 앞에는 손에 흉기인지 아니면 몽둥이인지 모를 것을 손에 들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저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 달빛이 살짝 반사되어 시퍼런 날이 보였고 손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달려왔지만 막상 흉기를 든 남자를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뒤로 넘어지며 고개를 돌려 마구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마침 저와 같이 비명소리를 들었던 경찰관 2분이 달려왔고 눈앞에 있던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도망을 쳤는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것저것 진술을 하다 보니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씻고 나서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새벽 2시가 지났고 평소엔 절대 겪을 수 없는 일을 겪다 보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기에 밤을 새기로 다짐하고 TV를 보려고 거실로 향했는데 베란다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녀석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우산을 하나 들고 창문으로 다가갔고 그 녀석은 당황했는지 2층에서 떨어져 절뚝거리며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고 다음날 퇴근 후 부동산에 가서 더는 못 살겠다며 집을 빼겠다고 얘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은 안 보였고 사모님이 나와 계셨었는데 사장님이 다리가 아파 며칠 못 나오실 거라며 우선은 집을 내놓을 테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하였고 저는 일주일간 친구네 집에서 지내면 되겠다 싶어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나오는데 문득 친구의 말에 설치했던 CCTV가 생각났습니다. CCTV를 설치한 곳에 전화를 해서 그날 영상을 요청했고 화면 속에서 저희 집 베란다 창문을 기어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다리를 다쳤다고 한 사모님의 말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따지러 갔을 때 얘기해 주었던 범죄 수법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까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부동산 사장님, 아니 그놈은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납치나 살해 등등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부동산 지하실에서 발견되었고 공범은 부동산 사장님을 포함해 총 3명이었는데 증인 출석을 했던 날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도와주려 했던 여자와 그 여자를 해치려고 하던 남자, 그 둘이 공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타지에서 온 세입자를 표적으로 삼고 그 세입자의 집 주변에서 일부러 비명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여 끌어들여 협박을 하거나 세입자가 겁을 먹고 부동산에 찾아오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안심을 시켜 집이 비어있는 동안 금품을 탈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라지거나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들은 협박에도 통하지 않았거나 침입했을 때 운이 좋지 않게 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일 있고 몇 년 뒤에 친구 녀석이 이사를 가기로 해서 도와주러 가는 길에 그 동네를 찾아봤지만 부동산은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회사에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살며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지만 불만은 전혀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